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이 오늘 이른 오전 출항한 컨테이너선과 출동해 붕괴하면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27분께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충돌했다는 보고가 해안 경비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충돌로 교량이 가운데 부분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리 위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아래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소방당국은 이 충돌을 다수의 사상자 사고로 규정했으며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보고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와 관련한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X에 연방 자원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영상을 보면 사고 선박은 영상에 기록된 시간상으로 오전 1시 28분께 주 교각 2개 중에 하나와 충돌합니다. 다리는 그 직후 중간 상판부터 주저앉듯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 직전 방향을 돌리려 하는 모습이 보이며 영상에서 보이는 교량 대부분이 약 20초 안에 붕괴했다고 전했습니다. SNS도 이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케빈 카트라이트 볼티모어 소방국 공보국장은 사고 선박이 볼티모어항을 출항해 나가는 중이었으며 충돌 당시 다리 위에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해 차량 여러 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트라이트 국장은 현재로서는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집중하고 있으나 붕괴한 다리에 화물 등이 걸려있는 등 현장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정해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테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이날 오전 1시께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한 이 선박은 32,000톤, 290m 크기의 컨테이너에 약 9,7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 용선사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 오션은 성명에서 도선사 2명을 포함해 해당 선박에 탄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하며 충돌 원인을 밝히는 데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을 오가는 선박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칠 의혹 민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췄다고 뉴욕주 항소법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서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 5,4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 7,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원래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오늘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됩니다. 트루스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어제 미 증권 당국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현지 시각 26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DJT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 시장에서 자사 주식에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DWAC는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TMTG와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연이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DWAC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60%의 지분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4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으며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상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렌트비와 내 집 마련 비용 낮추기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예산에 2,580억 달러를 배정해 첫집 구입 시 $10,000의 세제 혜택은 물론 부모 도움 없는 첫집 마련 시 25,000달러까지의 다운 페이먼트도 지원하고 렌트비 바가지를 강력 단속하고 공공 렌트와 매매 주택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 및 절도 혐의와 관련해 그간 침묵한 오타니 쇼헤이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통역사인 윌리 아이어토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오타니는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미즈하라는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며 거짓말을 해왔다며 지금 심정은 충격을 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즈하라가 주장한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발언과 전면 대치되는 것으로 도박 연루에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입니다. 오타니는 나는 결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나는 도박업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도박업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아 이번 일이 미즈하라의 단독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번 미즈하라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전 태국 방콕의 라자만갈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원정 4차전에서 전반 19분 이재성의 선제골과 후반 9분 손흥민, 후반 37분 박진섭의 추가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의 패스를 받자마자 태국의 왼쪽 페널티 박스를 거침없이 돌파한 뒤 강한 왼발 슛으로 태국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손흥민의 개인 기량이 승점 3점 획득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서울 홈 경기에 이어 태국 2연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